탁구닷컴에서 진행하고 있는 탁구 전문 팟캐스트 진행자 오스카이고요. 오늘은 윤홍규 선수와 함께 여러가지 기술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도 사실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쉬움이 또 남아요. 윤홍규 선수의 그 탁구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밥 먹으러 가려다가 지금 잠시 걸음을 멈추고 번외편 윤홍규에게 묻는다. 제목 괜찮은가요? 윤홍규에게 묻는다. 이런 번외편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와 희미 아빠님, 피터팬. 자연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뭐 묻는다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래요. 윤홍규 선수에게 묻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아까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그 선수 경력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정확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97년 8월에 시작을 해서요. 1999년 7월에 선수를 그만뒀어요. 선수를 그만뒀고 그 이후에 엘리트 선수하고 같이 쳤던 경험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구리중학교라고 하는 데 나왔는데 구리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대광중학교에서 겨울방학 그 한 달 동안 그 동계훈련하는 거를 같이 와서 했으면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는 걸 뭐 아버지가 통화로 들으셨던 그 통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한번 연습할래? 그래서 뭐 거기서 해준다 그러면 고맙죠. 그러고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한 달 동안 있기로 했는데 3주밖에 못 있었어요. 좀 뭔가 좀 거기하고 좀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뭐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실례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 근데 그 3주 동안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오던 그 동호회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때 저를 본 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까지 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연습을 할 때 애가 있었으니까 전 100%.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대광중학생이라 구리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선수라고 한다면 그거 쳐가지고 한 2년 했죠. 연습 파트너로, 훈련 파트너로 잠깐. 그렇죠. 저는 훈련 파트너로 간 거였는데 3주 가 있었고. 사실은 거기 대광에 그 선수가 그때 서울에 선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대광으로 전학을 오게 해서 이제 선수로 해서 같이 대회를 나갈 생각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냥 공부하는 게 더 낫다 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선수를 하기에는 좀 그런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 친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7년,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5학년인데 그러니까 2년이 안 되죠. 정확하게 하면 23개월인데 23개월 딱 한 거예요. 97년 8월, 99년 7월. 99년 7월은 정확하게 교보생명컵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휴가를 주거든요. 그럼 한 일주일 쉬다, 3일 동안 쉬다 나와. 그 대회에서 집에 가고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탁구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아마 윤홍규 선수가 좀 이름을 얻은 게 그 당시에는 어린 선수들이 거의 시합을 안 나오는데 중학교 때부터 아마 시합을 나왔죠.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나갔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아마추어 시합을. 일반인.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중랑구청장배 나갔었어요. 그때 제가 나가가지고 본선 2회전인가 떨어졌는데 우승한 분한테 졌는데 그때 당시 21점제였거든요. 그때 2대0 하프로 졌어요. 그 게임이 안 되게. 핸디가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이 끝나고 그분이 우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되게 잘하신다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좀 잘 친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탁구장 잘 치시는 분들은 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 몇십 분, 몇백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야, 너같이 어린애가 일부러 이렇게 뭐 생활체육에서 이렇게 잘하는 애가 없으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해서 해봐. 야, 내가 응원할게. 막 그때 응원해 주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너 같은 애들이 대회에 나와야, 야 생체 맨날 뭐 나이 많은 사람은 나와야겠냐 뭐 이러면서 대회를 나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 제한 없는 대회를 나갔던 거죠, 계속.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노원구청장배도 나갔었고 단체전밖에 못 나갔지만, 그 다음에 그때 200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부산에서 오픈대회가 열렸어요. 나이 제한이 없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오픈대회를 나가는데 제가 일부러 나갔죠. 그냥 제가 1분 줄 알았어요.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제가 1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예선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전국 최강이라는 분은 8강 탈락. 결국 우승은 어떤 분,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졌어요. 그냥 그러고서 계속 지다가 탁구장에도 막 그때 코리아 탁구장 가가지고 뭐 치고 막 그러다가 그 중학교에 가서 그 3주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대회를 딱 나갔는데 이제 처음으로 3등을 했어요. 그때 그게 제1회 코코다쿠벤가? 그게 2002년 2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3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대구에서 무슨 열린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 다음 대회 뭐 8강, 뭐 그 다음 대회 뭐 2등,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대회를 나가는데 아저씨들이 부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부르더니 선수 언제까지 했냐고. 시합장에서 막 욕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실제로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욕하는 분도 있었고. 네. 어린 놈이 뭐 거짓말한다고. 근데 저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만약에 네 선수 경력 같다 그러면 칭찬으로 들어. 근데 그게 어떻게 칭찬이야? 아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야 네가 탁구를 엄청 못 쳐. 그럼 네 선수했다는 것도 안 믿어. 너가 그래도 네가 그래도 중학교까지 선수 한 것처럼 치나 보지. 야 칭찬이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중학교 선수 정도 치는 것처럼 본 거구나. 그래가지고 칭찬이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신경을 안 썼어요. 중학교 때까지 선수했지. 웃으면서 아니요. 근데 웃으면서 거짓말한다고 욕도 먹고 심지어 시합장에서 무슨 대한탁구협회에 확인을 했대요. 중학교 때까지 선수했다는 거. 본인이 하는데 무슨 몰라요. 뭐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인이 됐다면서 참가비를 돌려주면서 가라. 네 가라고. 근데 결국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근데 그 대한탁구협회에 뭐라고 등록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왜냐면 중학교 때 선수를 안 했는데 등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제가 나이가 그때 어려가지고 아 중학교에 선수 등록을 안 해도 생체 대회만 나와도 등록을 할 수가 있나 보다. 그래서 아 내가 등록이 돼 있나 여쭤봤어요. 구리중학교 윤홍균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대답을 못해요 아저씨가. 그러더니 근데 누구한테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제가 따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전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어리니까 진짜 궁금해서 야 내가 등록이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거짓말을 한 걸 알고 나중에 다시 게임을 하게 해줬어요. 결국에는 어린 마음에 사춘기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거든요. 어른이 왜 어른이 치사하다기보다는 왜 애한테 거짓말을 하지?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그게.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이기는 재미로 나온다고 애가.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제가 나갔는데 어린애가 없었을 뿐이에요. 아 시합에 어른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제가 나갔는데 애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나가보니까 아저씨들밖에 없어서 게임을 해서 이겨도 아저씨들밖에 이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오해들이 여러 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았어요. 막 대회 못 나오게 하고 20세 미만 출전 금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다거나. 그래서 생겼구나. 근데 20세 미만 출전 금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세 미만으로 대회를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네, 거의 저밖에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시합 나가면 거의 우승을 하니까. 우승도 못했어요. 사실 우승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니까 분해가지고.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거고. 좋게 생각을 하면은 그 상금이 걸려 있는 데에는 좀 어린애가 나오기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나 취미고 내가 그냥 돈 안 받아도 된다. 나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오게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 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엔 나이 가지고 시비 걸릴 일이 없죠. 나이 가지고는 이제 안 걸죠. 근데 어린 친구들이 가끔 그 어른들한테 막 이렇게 막 언쟁을 하는 걸 가끔 봐요. 근데 저희 때하고 달라진 게 제가 옛날에 다닐 때하고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때는 탁구장에서 잘 치면은 조금 잘 치신다. 그리고 그분이랑 어떻게 하면 같이 탁구를 칠까 뭐 이런 게 있어서 부스를 낮춰 말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력이
그러니까 실력이 근데 요즘에는 자신한테 자기가 시합을 나가서 입상을 할 수 있는 부수를 말하면 그러니까 1부가 있고 4부가 있는데 1부가 4부한테 내를 잡아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4부가 이겼어요. 그러면 1부를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4부를 스카우트해요. 그렇죠. 옛날하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1부 1부끼리, 2부 2부끼리, 3부 3부끼리 하고 탁구장에 딱 가면 서로 붙을 일이 없으니까 1부 오셨다, 선수부야. 근데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요. 통합부스가 되면. 예, 핸디 받아도 이길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로 대접받는 어차피 생체인이라면 대접받는 건 그렇게 찬성하진 않아요. 대접을 해주면 고마운 거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탁구 실력이 본인보다 위라고 한다면 얘기를 할 때 저분 탁구 잘 쳐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는 거면 저 사람 내가 내알 잡고 무조건 이기지. 그러니까 대화가 이상하게 그렇죠. 바뀐 거죠. 옛날엔 다르게. 예, 왜 내알 잡히고 이긴 게 자랑이 아닌데. 자랑일 수 있죠. 자랑일 수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남들한테 저 사람이 못하는 것처럼 예, 자랑스러운 건 괜찮아요. 그게 본인이라면. 근데 그걸 남한테 막 저 사람 쉬워. 이겨? 내가 저번에 5개 잡히고 내가 3방으로 이겼어. 나 뭐 저 사람 4개 잡히고 내가 3방으로 이겼어. 근데 그런 표현은 조금 안 좋아 보여요. 딱 들었을 때 그냥 제가 일부가 챔피언이고서가 아니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뭐 4알 잡히기 6알 잡히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변에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 다 좋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죠.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을 이렇게 그런 얘기. 고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7개 잡고도 이겨. 이런 표현하면 그렇죠. 그것도 문제 있는 서로 고수예요. 기분 나쁘는 그게 무슨 고수예요? 그런 표현이나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는 윤홍규 선수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할 텐데. 너무 잘 치셔가지고. 아니 근데 제 경우에도 탁구를 편하게 누구하고 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팟캐스트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얼굴을 밝히고 팟캐스트를 찍고 싶지 않은 게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윤홍규 선수는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한번 이기면 내가 두 사람 쉽게 이겼어 뭐 잡힌 건 상관없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요. 저는 사실 그런 거에 크게 상처받는 타입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의상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야, 쟤 뭐냐? 저분이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그냥 안 하면 될 걸. 굳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실력으로 보여주고 진 사람은 인정해주고 그렇죠. 이긴 사람은 잘 치시네요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를 굳이 뭐 잘 친다고 친다를 뭐 이겼네 졌네 자꾸. 그리고 그 부스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사람이 찾다 보니까 그 부스에서 계속 고정이 되는 거죠. 요즘엔 또 통합 부스 대회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스를 안 올라가고. 근데 본인이 그냥 내가 4부회우가 겸손으로 보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4부회우가 겸손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 4부예요. 이게 좀 약간 뭔가 말이 옛날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근데 그 탁구 대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합 부스를 자꾸 하게 되는 게 사실 예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스를 1, 2, 3, 4부를 다 나눠가지고 뭐 6부까지 나눠가지고 각 부스마다 트로피 마련하고 상금 주기 시작하면 엄청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회를 치러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예산. 또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각 부스마다 상품이 있는 것보다는 1등 상품이 큰 쪽으로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스마다 작은 상품 줄 바에는 뭐 선수부, 1부, 2부 통합해서 뭐 한 사람에게 왕창을 주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대회 홍보가 잘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마추어 대회는 상금이 없는 게 원칙이었고 상품, 부상으로 상품 로고 한 장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금이 걸린 대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부스를 낮추거나 또 부스를 낮춰서라도 이기는 사람이 대접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단식 2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품이 뭐였냐면 우승이 조기 20마리. 조기 20마리. 제가 준우승 해가지고 조기 12마리 받았거든요. 12마리.
냄새가 엄청나요. 그리고 막 노원구청장부에서 옛날에 입상해가지고 냄비 받았고. 냄비. 네. 근데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냥 지금은- 시합 나가고 싶어서 나가. 지금은 막 너무 핸디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그렇죠. 아니 뭐 1부인데 왜 4부를 내알 못 잡아? 그게 1부가 왜 창피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4부가 5부한테 2알 잡아주고도 뭐 질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이겨요. 그거를 왜 얘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거든요. 저한테 같이 대회 나갈래요? 내가 4부로 나가면 내가 메리트가 있어. 정말 많이 들어요. 이 친구가 5부로 나가면 메리트가 있어.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감 생기고 다 좋은데, 상대가 만약에 한두 번은 괜찮지만 상대가 저 사람은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원래 옛날에 지금은 뭐 챔피언부 영부가 있잖아요. 원래 없었거든요. 네. 다 1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추어에서 1등을 한다, 뭐 아마 최강 뭐 제부로 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그땐 챔피언부로 나가는 데보다 1부로 나가는 데가 훨씬 많을 때였어요. 선수한테 무조건 3알을 잡혔고 2부는 2알을 잡아줬고 1부들끼리는 무조건 맞잡고 거기서 우승을 많이 해서 들었던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챔피언부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챔피언부로 뛰게 해줬을 때 되게 기뻤어요.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았고 너무 좋았는데, 특히 선수부로 뛰라고 그러면 저는 두말 않고 오케이 했어요. 좋잖아요, 잘 친다는데. 아랫 부수에 두알 네. 세가 줘도. 근데 그건 못 하겠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선수부로 나갔어요. 그냥 내가 난 선수부로 나갈 거야. 근데 떨어졌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 그건 싫어요. 저는 그런 건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만약에 야, 네 1부보단 넌 챔피언부로 떠야지. 너 1부로 나가면 되겠냐? 그 얘기 들으면 그렇죠. 그래요? 그럼 난 챔피언. 기분 좋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군대 전역하고 입상을 많이 못 했거든요. 1부로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챔피언부 없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쉬워요. 근데 받아들여야죠. 제가 실력이 없는 거니까. 제가 실력이 약간 부족하니까 챔피언부로 나가기엔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1부니까 편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1부여도 불편해요. 져요, 많이. 너무 잘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다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탁구라는 거 자체를 그러려고 해요. 너는 2부스에서 혹은 너는 뭔가 위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지. 대회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승할까만 따지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동호회를 만들어서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늘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괜찮았네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럼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형 저 4부로 나가면 져요. 그게 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넌 이겨야 되니? 그랬거든요. 그럼 넌 나가면 이겨야 돼? 네가 지면 안 되는 거야? 아이 그래도 나가면 기왕이면 이겨야죠. 그래 그럼 5부로 뛰어. 그랬더니 5부로 나갔는데 욕을 먹는 거죠. 저게 무슨 5부냐 그러고 막 불려가가지고 야 그럼 너 실력 인정해 준 건데 왜 감사합니다를 안 하고 왜 거기서 따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뭐하러 왔냐고. 그냥 이기려고 오로지 나왔다. 야 그게 좀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좀, 나이 어린데 많으신 분이 해도 눈살이 찌푸리는데 어린 친구가 그렇게 해버리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 실력이 딸려서 5부로 나가던 뭐 6부가 됐건 7부가 됐건 나가는 건 저는 그건 반대 안 해요. 물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슨 3부 뛰어야 되고 4부 뛰어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잘한다. 알만한 실력. 예, 알만한 실력이고 또 대회 나가서 입상도 했다면, 예, 그렇다면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좀 기분 좋게 올라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사회자가 필요가 그래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탁구닷컴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몇 년도에 우리가 만났죠? 그냥 처음 뵌 거예요? 아마 그냥 처음 뵌 거는 2007년도에 뵀죠. 2007년도에 2007년 3월인가 2월인가 저 재수할 때. 저 재수할 때. 그때 아직 맞아. 저 공부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어요. 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후배들도 막 소개해 주려고 그러시고. 그랬나?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왜냐면 아직 후배분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그래서 그냥 뭐 소개해 줄까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부담돼서 안 했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된 거네. 그렇죠. 2017년이니까. 그러네, 10년이 됐네. 근데 타코닷컴 스폰으로 들어온 건 2008년 5월 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2007년에 알았을 때는 제가 다른 회사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하니까 대회를 안 나가니까 그냥 이제 뭐 그냥 뭐 그때는 뭐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냥 놀러 가는 놀러 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냥 뭐 선물 주시면 그 선물 같은 거 쳐보고 뭐 그러면서 뭐 대회를 안 나가니까 큰 의미가 없었죠. 뭐 옷 같은 것도 선물해 주셔서 입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제가 재수가 끝나고 나서 농굴루잉으로 바뀌었어요. 그때가 예, 제가 그때 당 8년도네. 그럼 벌써 그때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그 전에 니타쿠에서 제가 받고 있었는데 니타쿠를 2004년도부터 받았었거든요. 2004년 3월부터. 지금은 그 회사 명이 바뀌었죠. 지금 현재 니타쿠는 아니에요. 네네. 그 말고 그렇죠. 예, 네. 과거에 니타쿠 하셨던 진짜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진짜 되게 재밌게 쳤거든요 탁구를. 근데 농굴루잉이 되면서 라바가 좀 안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라바가 많이 출시가 안 됐었어요. 모든 회사가 라바 끼케바의 종류가 농굴루잉에 2-3가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럼 일단 다른 회사 거라도 좀 맞는 거 찾아볼까요? 그랬는데 우리 회사 걸 안 쓰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타쿠닷컴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엑시움도 한번 얘기는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는 이제 정해진 딱딱 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룰이라는 게 딱 몇 월 달 이후부터 하고 싶으면 하고. 그때서야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를 할지 안 할지도 일단 모르시는 거죠. 일단 뭐 그렇죠. 거기 이미 스폰서 선수들이 있는데 뭐 티오가 딱 있어가지고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저한테 그냥 권유는 들어왔지만 뭐 들어오고 싶으시면 한번 한 7월 달쯤에 한번 그때 한번 다시 연락해 보시죠. 딱 이러시길래 아 그러면 지금은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와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엑시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챔피언 그분한테 그 저 소개해 주셨던 그분한테 그러면 전 여기서 일단 받을게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거 해준다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 스폰이 없었죠. 여기 타쿠닷컴이 회사도 여기도 아니었고 회사도 다른 곳이었고 사실 제가 윤홍근 선수한테는 고마운 게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좀 이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스폰 선수를 하지만 자주 연락하고 뭐 챙겨주고 이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잘해준 편은 아닌데 10년 동안 꾸준히 있어줬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스폰서보다도 많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아주 뭐 타쿠닷컴에서는 뭐 가장 고마운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뭐 프로 선수들도 제가 몇 차례 몇 분들 스폰하고 티바나 스티가를 통해서 했지만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관계를 갖고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벌써 10년의 세월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강산이 그렇죠. 고마운 잘 해주셨으니까 있는 것도 있죠 솔직히. 네, 잘 해주셨고 그러니까 용구가 안 맞는 것만 아니면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옮기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전에 있던 그분들한테도 죄송하죠 솔직히. 그리고 받아주신 게 감사한 거고 그렇긴 한데 여하간 지금은 좋아요. 네. 지금은 잘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다른 러버가 안 맞으니까 옮길 생각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에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오래 있었으니까 저보고 야 너 이제 뭐 다른 회사나 뭐 이런 거 생각 없어라는 질문을 가끔 받을 때도 있거든요. 가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스폰서들끼리 이 만나면 얘기할 때 또 다른 데는 뭐 생각하는 데 없어? 그러면 없다고. 왜냐면 문제가 용품이 안 맞아요. 네. 그럼 또 그거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동안 또 적응. 그게 힘들어서. 지금 러버는 MXS를 전면에 MXS가 앞에 후면에 P가 MXP. MXP가 뒤에. 오주의 MXS는 정말 진리의 맞아요. 조합이죠. 우주의 MXS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품도 사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제 기억으로는 오스카 이전에도 라켓이 있었고 오스카 이전에 무슨 라켓이 있었을까? 그때 무슨 초록 색깔 이름이었는데 뭐 델릭스? 덱스터. 한니발 덱스터. 그러니까 되게 많이 사실은 오스카 정착하기 전에 여러 가지 라켓 썼었고 오스카를 정착한 다음에는 거의 바꾸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은 또
많이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오스카를 나온 순간부터 오스카만 썼지만 오스카 이전에는 시타를 해봤지 사실상 티바 제품을 썼었죠. 사실은 그때 H39 썼었을 거예요. 아 H39. 네. 맞아. 저 H39이 너무 맞아. H39의 님부스 사운드가 너무 맞아가지고 신호기 재질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이거다. 그냥 저는 이걸로만 계속 쓰고 그때 싶은데 저도 H39 썼어요. 네. 그때 그때 좋았어요. 네, 진짜. 되게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H39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단종된다는 얘기가 그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라켓을 딴 걸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했는데 오스카가 딱 나왔는데 오스카가 정이 돼버린 거죠. H39이 한동안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히노키 히노키 수급이 사실 티바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H19, H39는 제가 독일 가서 지난번에 골라가지고 네. 골라가지고 와요.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아 나와요 지금도? 네, H39 나와요. 그렇구나. 나오는데 그때 한동안 H39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단종시키려고 고민을 막 했었지. 근데 지금은 독일에 가서 다 골라가지고 와요. 기념으로 하나 선물해줄게. 오늘 방송 이렇게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기념으로 한번 좋은 걸로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또 윤홍근 선수는 지금 탁구닷컴 스폰서들 총무를 맡고 있어요. 네. 저희가 24명 되나?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명.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살림꾼이시네요. 그렇죠.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원래 진짜 그런 걸 되게 못해요. 직책 갖는 거를. 왜냐면 직책을 맡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지론이 그거거든요. 뭔가에 직책이 있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저한테 맞춰주어요. 스폰 분들이 잘 맞춰주셔가지고 그냥 이거만 해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실 스폰분들이 저하고 얘기하기가 어렵대요. 저는 제 캐릭터가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용품을 받다 보니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랑 가장 친한 선수로 한 라인을 네, 한 라인으로 윤홍근 선수가 물망에 올라가지고 올해부터 총무를 맡고 있죠. 그래요. 궁금한 점들이 더 많을 텐데 우리 궁금한 얘기는 이제 밥 먹으면 사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정리할까 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얘기들 감사드립니다.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